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자, 예전에 멘토링 하나를 했었던 걸 이야기를 드릴 건데, 아이템이 뭐였냐면은 이제 생활 스포츠 중에 하나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뭐 경기도 좀 잡아주고 장소도 대여해주고.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내냐면, 그렇게 연결을 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장비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이제 제가 보통 전화 멘토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걸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멘토링을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는 야, 이거 힘들겠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왜 힘들겠냐고 말을 하냐면은 이런 종류의 아이템들이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그냥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는 정말로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네트워크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가, 초반에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것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고 나 깜짝 놀랐죠. 이미 매출액이 20억이 넘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1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출이 20억이 넘어도 말 들어보니까는 그래도 마이너스다, 힘들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소기업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중소기업 정도의 사이즈가 되었죠. IT 업계에서는 그 정도면 중견기업이라도 봐도 돼요. 근데 그 아이템 하나로, 제가 말했던 그 생활체육으로 그걸로만 해서 그거를 이미 돌리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한테 카톡으로 온 것만 보고 아, 이런 아이템 너무 흔한데 이거 힘들겠는데 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을 시켰냐라고 봤더니, 여기 대표님께서 그 분야, 그 아이템과 해당하는 그 분야에서 국가대표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스포츠 업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니까 그런 거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라든지 서로 이렇게 뭐 단톡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국가대표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데서 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 하기 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미 매장을 운영해서 상당히 공급 라인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오프라인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온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20억을 내고 진짜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멘토링을 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지금 이 정도 단계면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세스 얘기해주고 이제 사업 계획서도 좀 잡아드리고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끊고 나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좀 반성을 했죠. 아, 이게 아이템이 뜨냐 안 뜨냐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아이템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면은 분명히 하기 힘든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뜬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이템이 좋냐 나쁘냐는 그 아이템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을 진행하는 사람의 역량으로 판단이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이외에도 야, 이런 거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시장에 잘 런칭해서 실제로 판매를 이루고 있는 그런 대표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랑 이제 통화를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저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채찍질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가 전화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멘토링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걸 원해요. 이 아이템 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템이 뜨고 안 뜨고, 그러니까 이 아이템의 질적인 가치를 판단을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새는 들어요. 제가 생활체육 그분이요, 그 대표님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섣부르게 판단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성공한 것처럼, 또는 아, 이 아이템 정말 좋다라고 해도 이게 대표의 역량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이템을 제가 절대로 판단을 안 하거든요 요새는. 근데 이거는 판단을 하죠. 이 아이템과 이 대표님의 연관관계와 이거를 사업계획서로 풀어 썼을 때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얘기를 해드리죠. 그거는 얘기를 해드리지만 아이템이 되냐 안 되냐,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 자신을 독립시키려고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 아이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뭐 지금 뭐 내노라 하는 그런 IT 기업이죠. 그것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엄청 까였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되겠냐? 이거 골목길 가봐라 전단지 다 뿌려져 있어. 야 그거 주워서 시키면 되지. 왜 너한테 돈 내갖고 거기서 주문을 해. 여기 어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텔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 막 이런 걸로 또 문제가 있었고 뭐. 근데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한 그런 아이템들을 다 해냈거든요. 지금 뭐 굉장히 뜨고 있는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이미 중고나라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이 어떤 후발주자로서 어떤 차별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해내고 지금 어깨 짱 돼가지고 지금 잘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정말 대표 역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오늘도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